이른 아침. 아이들은 아직 잠들어 있을 시간이지만 워킹맘 수정 씨의 하루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네, 매달 시켜 먹는 영양제예요. 주기적으로 오니까 더 열심히 먹게 되는 것 같고. 아, 이거 세탁 서비스예요. 제가 아침에 또 출근하고 세탁소 가고 빨래하랴 너무 바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집 앞에 놔두면은 저녁 되면 뽀송하게 해서 도착하더라고요. 세탁부터 과일까지 이제 구독은 우리의 일상 속 익숙해진 풍경인데요. 정기적으로 제품을 받는 구독 서비스로 시간은 아끼고 수고로움은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바쁜 아침 시간을 쪼개 하루 살림을 간편하게 끝낸다는 수정 씨. 신선한 제철 과일을 구독해 가족의 간식을 챙기는 방법은 이제 수정 씨만의 살림 노하우가 되었습니다. 주로 과일이나 음식 서비스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또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마트 가서 주기적으로 사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 입이 짧다 보니까 많이 사면은 버리는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음식이나 과일 서비스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수정 씨처럼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 가구나 바쁜 직장 생활에 쫓겨 집에서 음식을 하기 힘든 청년층에게 구독 서비스는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과일을 비롯해 다양한 식재료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조리하기 힘든 메뉴를 다양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과 반찬 가게에 직접 가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취향을 반영한 고도화된 맞춤형 구독 서비스라는 점이 만족감을 높인다고 합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발달, 거기에 팬데믹을 거쳐 소유에서 사용으로 변한 소비 트렌드와 함께 등장한 구독 서비스의 시대. 그중 가장 큰 변화를 이룬 것은 식생활입니다. 구덩이에서 장독대로, 창고에서 냉장고로. 마침내 집에서 창고가 사라지고 있는 현 시대. 식탁이 구독 경제의 등장으로 편리한 일상이 만들어지기까지 우리는 어떤 이야기들을 만나게 될까요? 지난 여름, 싱그러운 향기가 가득한 충북 영동의 한 농가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대를 이어 농사를 짓는 남기남 농부에겐 확고한 원칙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기준인데요. 일단 농산물은 품질이 우선이다라고 항상 하시거든요. 포장을 이쁘게 하고 박스를 이쁜 걸로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맛있고 좋은 품질의 포도를 하면은 저절로 고객들이 연락이 오고 그 판로도 다 된다. 이런 생각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특별한 생산 방식은 당이 되는 포도, 그러니까 맛있는 포도만 수확하는 건데요. 그 포도 당도 재고 있는데요. 그 당도가 되는 것들만 지금 수확하고 있어요. 당도는 일단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기 때문에 위에는 맛이 있는데 밑에가 당도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당도를 잴 때는 제일 당도가 안 나오는 밑에를 대고 확인을 해서 저희 밭 기준은 16브릭스인데 16브릭스 이상이 되면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점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날씨인 것 같아요. 올해 유독 그 장마가 길었는데 저희는 그나마 좀 피해가 덜했는데 장마가 길어지다 보니까 그 광합성을 못해서 당도 제대로 오르는데 오래 걸렸고 일단 습하고 그러니까 곰팡이도 끼고 그러니까 그 탈락되는 과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게 좀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그 영동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그 포도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그 각 지역마다 선도 농가들이 있어요. 그 송산에 있는 농가도 있고 상주에 있는 농가도 있고 김천에도 당연히 있고 그런데 한 번씩 찾아가면서 그때그때 정보를 습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구독 서비스 나갈 거 심사 받아야 된다고 물건을 달라고 그랬을 때 좀 귀찮았었어요. 처음에 나가서 한 3일 있다가 또 심사를 받아야 된다. 중간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나가고 한 일주일 있다가 또 최종 심사 받는다고 하나 더 달라니까 귀찮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만큼 품질 확인을 까다롭게 하고 좋은 품질만 나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수확하는 제 입장에서도 이거 신경을 써야겠구나 생각도 들고 그렇게 매달 좋은 품질의 과일들만 선별해서 나가니까 저희 집도 지금 구독해서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과일은 신선해야 되는데요. 신선한 과일을 고르기 위해서는 그 포도의 꼭지 부분이 얼마나 두껍고 초록빛이고 마르지 않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런 포도를 구입해서 드시면은 신선한 포도를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국산 과일 소비를 촉진하는 구독 서비스와 함께 농가 수익도 보장받게 되었는데요. 매일 출하하는 포도를 꾸준히 납품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요처가 확보된 겁니다. 150개에서 200개 사이. 150개에서 200개 사이요? 네. 하루에 작업하는 양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이 농가에선 엄선된 상품을 고급화하는 이른바 프리미엄 서비스를 지향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한 송이씩 검수 과정을 거쳐 고급스러운 맛과 품질을 갖췄습니다. 이거는 이제 포도에 있는 거 못 먹는 거 있어요. 그런 거요. 알 작고 약간 기스난 거. 기스난 그런 거 뜯어내는 거예요. 상품과 기스나면 그런 거 다 골라내야 이제 포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최근 들어선 쉽고 편하게 국산 고품질 과일을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늘면서 농가의 일손도 더욱 바빠졌습니다. 안정적인 품질 유지가 고객들의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과일은 기후와 환경 등 생산 여건에 따라 맛과 크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모든 생산 과정에 품질 관리 서비스를 도입해 신선한 과일을 안전하게 배송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택배 보낼 때 아무래도 막 자르니까 얼먹으니까 이렇게 을 안 먹게. 특히 상품 포장에 세심한 배려를 담았습니다. 한 송이씩 견고하게 포장해 흔들림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고 파손의 위험을 최소화한 겁니다. 소비자의 위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꼼꼼한 포장으로 외부 오염을 차단한 점은 농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혹시 에어 포장을 뭐 따로 선택하신 이유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기존에는 그냥 완충제로 종이를 썼었는데 택배 가면서 항상 터지고 꺾이고 하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완벽하게 가기 위해서 이 에어팩 포장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제일 안전하긴 안전해요. 그리고 받는 사람도 정성스레 포장이 돼 있다고 많이 좋아하거든요. 건강 먹거리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농가 소득 창출이 늘 고민이었다는 남기남 대표. 맛과 향에도 표준화된 기준을 도입하고 고객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인 점이 이제는 충성 고객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에 26,000제곱미터가 넘는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며 틈틈이 농업인대학에서 재배기술을 익힌 점도 고품질 포도 생산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농가의 노력과 정성에 구독 서비스를 통한 새로운 판로 개척이 이어지며 현재 남기남 대표의 농장은 농가 소득 향상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한 국내 농산물들은 많은 이들의 식탁을 채우고 있는데요. 모든 상품은 이곳 물류센터를 거쳐 소비자에게 도착하게 됩니다.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각 지역의 전문 산지 유통센터로 입고가 되게 됩니다. 전문 산지 유통센터에서는 입고 선별 과정을 거쳐 상품화 작업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상품화 작업을 한 농산물은 화물차를 통해서 저희 물류센터로 입고가 됩니다. 저희 물류센터에서는 입고된 상품을 유관 선별과 비파계 당도 선별 절차를 거쳐 합격된 상품만
입고가 됩니다. 이렇게 입고된 상품을 다시 선물 세트 패키징 과정을 거쳐서 전문 택배사를 통해 안전하게 고객에게 배송하게 됩니다. 저희가 올해 새롭게 선보인 과일 정기 구독 서비스는요. 프리미엄 제철 과일 4에서 6종을 패키징 해가지고 매월 원하는 날짜에 고객이 받아볼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입니다. 고객님들은 고당도 프리미엄 과일을 편하게 마트에 가지 않고 드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흔히 구독이라 하면 과거의 신문이나 우유를 정기적으로 받아보던 때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구독 경제란 일정 금액을 내고 정기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독 서비스의 상품 선정은 산지 선정 단계, 농가 선정 단계, 그리고 선별 이렇게 3가지 단계로 구분지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산지 선정 단계에서는 그 해의 작황을 고려해서 가장 최적의 품질을 가진 산지를 선정하고요. 2번째, 농가 선정의 단계에서는 관리가 우수하고 농사를 잘 지으시는 지역의 선도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를 선정하게 됩니다. 3번째, 선별 단계에서는 농가에서 1차적으로 수확해온 물건을 딥하게 당도 선별 등 최첨단된 시설을 활용해서 선별을 하고 좋은 품질들의 과일을 만들어내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3가지 과정을 거친 우리 과일들이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집에서 편하게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과일 구독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과일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받기 때문에 농사에만 집중을 할 수 있고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가 과일을 사 먹으면서 가장 불안한 게 과연 내가 산 과일이 맛이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선별된 과일을 받았을 때는 소비자가 기대하는 만큼의 만족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맛있는 과일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구독 서비스가 조금 더 활성화가 된다면 농가는 더 많은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지역사회도 충분히 공헌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구독 경제의 가파른 상승세와 함께 이제 구독은 여러 사람의 일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호황을 맞은 건 농가뿐만이 아닙니다. 치솟는 물가에 편의점에도 구독 경제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젊은 세대에게 편의점의 구독 서비스는 알뜰 소비를 위한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는 겁니다. 구독 서비스 기획의 가장 큰 목적은 이제 편의점이라는 업태 특성에 맞춰서 고객 재방문을 유도하고 그리고 브랜드 로열티를 제고함으로써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한 번에 큰 목돈을 사용하지 않고 소액의 비용을 결제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할인 비용이 발생을 하면서 이익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구독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의 긍정적인 그런 이용 경험을 토대로 충성 고객이 확보할 수 있는 점 때문에 구독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연령대별 구독 서비스 이용 추이를 좀 말씀드리자면 20대부터 30대의 비중이 가장 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20대부터 30대까지의 구독자의 비중이 전년도에는 약 50% 정도를 차지했지만 올해 들어서 약 60%까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대와 30대 그리고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개인 가치관에 부합하는 상품들을 소비하려는 그런 성향들이 강하고 이제 외식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 절감적인 측면에서 어떤 금액적인 부분의 혜택을 요구하는 그런 니즈가 좀 강했고요. 구독 서비스 상품을 구성을 할 때 좀 더 고객 혜택 측면에서 선택의 폭이라든지 아니면 할인율의 폭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상품을 구성해서 차별화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구독 서비스를 개편하기 전보다 약 구독자의 수가 20% 정도 상승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 인 가구부터 온 가족까지 모든 세대와 가구를 아우르게 된 구독 열풍으로 소비자의 눈앞에 놓인 선택지는 갈수록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기엔 세대를 불문하고 한국인의 식탁에 빠질 수 없는 소울푸드도 있죠. 1년 중 연례 행사였던 김장 역시 이제는 옛말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 김치는
식품 안전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김치는 남녀노소 모두가 매일 드시는 반찬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만드는 모든 공정은 식약처에서 인증하는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에 적합한 시설에서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품질의 원료를 사용하기 위해 우수 산지와 100% 계약을 해서 좋은 원료만을 엄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김치는 100% 국산 원료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치 양념에는 화학 조미료 대신에 표고버섯이나 느타리 버섯 같은 자연 재료를 첨가해서 김치가 익어갈수록 더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재료만큼 위생에도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실시하고 있는 표면 오염도 검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장 내에 표면이나 기계 장치의 오염도나 청정도를 검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업장 내의 청결도를 유지함으로써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소포장, 온라인 시장 확보에 성공하며 생산량이 늘고 있습니다. 네,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절임, 세척, 그리고 속 넣기, 그리고 포장까지 다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포기, 열무, 총각, 파, 무말랭이 등등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단량은 소포장 600g부터 대단량 4kg까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 생산 과정을 직접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엄격한 청결 기준에 따라 위생복을 입고 소독과 살균 과정을 거친 뒤에야 공정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기계가 원료를 투입할 때 박스가 파손돼가지고 원료랑 혼입되는 걸 막기 위해서 사용해놓고 있고요. 보시면은 레일에 따라서 박스는 박스로 뒤로 빠지고 원재료는 이쪽으로 빠져가지고 혼입이 되지 않도록 이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추는 이쪽 라인에서 그 청립을 제거하고 이절해서 설비되고 있습니다. 1차 작업으로 손질된 배추는 다음 작업인 절임 공정으로 이동됩니다. 비로소 김치 제작이 시작되는데요. 절임이 완료된 상태의 배추를 한번 앨벌 세척을 한 후에 그리고 자동 세척 3단 그리고 수도 세척 1단 해가지고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분리된 세척 구역에서 절임 배추들이 씻겨 나옵니다. 이곳의 절임 배추는 김장철 별도 생산으로 호황을 누릴 정도라는데요. 현대화된 시설에서 고품질 김치를 생산하기 위해선 같은 온도와 습도 등 일정한 환경에서 한결같은 방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세척한 배추의 물기를 제거하고 이제 속재료를 넣어주는 과정이 남았는데요. 계량을 위해 담당자가 바삐 거름을 옮깁니다. 계량을 하면 저기 양념 지시표가 있고요. 그걸 보고 양념이 추가로 더 들어갔거나 아니면은 양념이 추가로 빠졌거나 하는 거를 미리 예방을 해서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김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선별이 완료된 절임 배추에 양념을 넣어서 제품을 만드는 속넣기 공정을 하는 곳입니다. 김치의 종류와 양을 세분화해 틈새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이 공장에선 언제나 같은 맛을 내는 김치 생산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동화된 생산 설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작업자의 노동력이 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일정한 양의 양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양념량이 적거나 너무 많거나 하는 거를 미연에 방지를 해서 일정한 품질의 김치를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위에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간 배추가 마지막으로 금속 검출 엑스레이기를 통과하여서 금속에 대한 선별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고요. 통과한 배추는 마지막으로 계량 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확한 양을 계량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이곳에선 100% 우리 농산물로 만든 김치를 엄격한 품질 관리를 거쳐 매월 고객이 원하는 요일마다 택배를 통해 보내준다고 하는데요. 우리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농업인 소득 증대와도 연결돼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반찬입니다. 김치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은 매월 그 시기에 나오는 가장 좋은 원료로 맛있는 김치를 만들어서 원하는 날짜에 가정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365일 맛있는 김치와 함께 더 건강한 밥상을 차릴 수 있습니다. 보다 합리적인 가치에 집중하기 위한 소비자의 욕구가 커질수록 구독 경제는 우리의 삶에 더욱 가까워질 겁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구독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배경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비의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사용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젊은 소비자들의 특성과 이 구독 경제가 잘 맞아떨어진다라는 점이 있는데요. 젊은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고 싶어하는 이런 니즈가 더욱더 있고, 또 나의 취향에 맞는 상품을 추천받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구독 서비스와 잘 맞아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젊은 소비자들이 구독 경제를 더욱더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1인 가구 비중이 증가하면서 구독 경제에 더욱더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구독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좀 적은 양의 상품을 다양한 상품군으로 좀 제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의 특성과 잘 맞아떨어져서 구독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구독 경제 시장 중 가장 핫한 시장이 어디냐라고 물으신다면 단연 식품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식품 구독 서비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차별화된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식품의 경우 냉장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통 거점망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 농가와의 상생, 로컬과의 상생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독 서비스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양한 상품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을 수 있고, 일정한 그런 주기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배송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편리한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산자는 소비자를 락인하여서 좀 더 안정적인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이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구독자 확보를 위해서는 몇 가지를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렴한 가격적 혜택입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소비자들이 고정비 지출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구독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렴한 가격적 혜택을 강조하게 될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또 구독 경제를 활성화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유념하시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새로움을 선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비자들은 늘 같은 상품을 받을 때 좀 실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줄 수 있는 좀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유통과 기술의 발달.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식탁에서 우리 사회의 변화하는 경제 구조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철저한 원칙과 양질의 상품만이 높은 만족도와 함께 소비자의 선택을 받게 되죠. 앞으로 우리의 식탁은 또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달라지게 될까요?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